자, 여러분, 오늘은 선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선반의 주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 학교에 있는 선반이라는 공작 기계의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정상 등교를 하게 되면 쌤과 함께 주로 회전체 형상을 가진 공작물의 단면 가공, 계단 가공, 홈 가공, 테이퍼 가공 이런 실습을 해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배워볼 게 선반이라는 기계에 대해서인데요. 먼저 선반이란 주축에 부착된 타억에 공작물을 고정하여 회전시키고 그다음에 공구대에 설치된 바이트를 이송해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 기계입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그림 먼저 보시면 자, 공작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공작물은 우리가 절삭하려고 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절삭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자 하는 재료를 뜻해요. 그 재료를 뭘로 절삭을 하냐면 바이트라는 것으로 절삭을 해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과를 생각하면 되게 좋은데요. 자, 사과를 왼손에 잡고 보통 오른손잡이라고 하면 사과를 왼손에 잡고 사과를 살살살 돌리면서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칼을 사과에 갖다 대면 사과 껍데기가 깎여 나가게 되죠. 그것이랑 같은 이치예요. 자, 공작물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바이트, 즉 공구인데 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바이트를 이 회전하고 있는 공작물에 설설설 갖다 대면 사과 껍데기가 깎여 나가듯이 이렇게 거스러미들이 깎여 나가면서 절삭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칩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CHI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오른쪽에 볼게요. 자, 주축에 부착된 척에 공작물을 고정하여 회전시키고, 즉 공작물을 회전시키는데 회전시키기 위해 주축이라는 곳에 부탁을 하는 거죠. 즉 주축이라는 거는 우리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회전을 하는 축이에요. 거기다가 공작물을 딱 부착을 시키면 주축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공작물도 같이 회전을 하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바이트를 이송하여, 즉 바이트를 이동해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 기계를 우리는 선반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작업복과 안전화 그리고 보안경을 꼭 착용해야 돼요, 여러분. 자, 작업복 같은 경우에 우리 회전을 시켜서 절삭 작업을 하죠. 그래서 작업복을 입지 않으면 옷깃이 딸려 들어가거나 해서 크게 다칠 수가 있고요. 혹은 칩, 아까 전에 칩 얘기했죠. 절삭할 때 나오는 껍데기에 해당되는 거. 그 칩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뜨거워져요. 근데 그것이 옷에 닿게 되면 옷이 녹을 수도 있고 혹은 살에 닿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실습실 혹은 작업장에 입장하기 전에는 작업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화를 착용해야 되는데요. 안전화는 우리 이런 작업장이나 실습장 같은 경우에 무거운 재질로 된 무거운 무게를 가진 그런 공구들이나 도구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발 위에 떨어졌을 때 발이 크게 다칠 수 있는데 여기서 안전화는 신발 안에 얇은 철판이 위에 덧대어져 있어서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절대 슬리퍼 같은 거 착용하고 실습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안경, 보안경은 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자,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게 되면 우리 칩이 아까 전에 나왔죠? 그 칩이 눈에 튀거나 혹은
우리 작업장에서 지금은 선반이라는 공작만 하지만 나중에 실제 작업장에 가서는 옆에서는 용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옆에서는 전기 배관 혹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복, 안전화, 보안경 꼭 착용해야 됩니다. 자, 선반의 주요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선반 기계고요. 선반은 구조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쪽에 보이는 게 주축대입니다. 주축대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공작물을 고정시켜서 회전 운동의 역할을 해주고요. 절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공작물의 회전력이 있어야 바이트라는 공구에 해당하는 것을 이송시켰을 때 깎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복대입니다. 이게 왕복대고 전체가 왕복대고 그 위에 이렇게 공구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자, 요 왕복대는 바이트, 즉 아까 이야기한 공구 등을 부착하고 이게 좌우로 이송을 합니다. 이렇게 좌우로 이송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왕복대고요. 자, 이 이송이 있어야 절삭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주축대의 회전과 왕복대의 이송 운동에 의해서 절삭이 이루어지는 게 선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축대와 왕복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이 오른쪽에 살짝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요. 자, 요게 바로 심압대라는 거예요. 요거는 공작물을 가공을 할 때 공작물의 반대쪽, 한쪽은 여기 주축이라는 곳에 공작물 우리가 고정시키죠. 반대쪽에서 고정을 시켜주거나 공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요게 바로 심압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반의 몸태로 절삭 능력의 기초가 되는 요 부분 베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왕복대가 여기 베드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선반 기계를 켜고 끄는 스위치인데요. 자, 지금 켜면 오른쪽에 하얀색 불이 들어오죠? 끄면 불이 꺼지죠? 여러분 작업하다가 항상 다리를 기울 때는 선반 기계의 전원을 오프, 끄고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켜져 있는지 모르고 다른 작업자나 친구들이 와서 레버를 잘못 건드려서 주축이 회전을 하게 되거나 하면 되게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리를 비울 때는 전원을 차단시켜주고 비우도록 합니다. 자, 금방 두 번째 있는 여기 스위치가 바로 절삭률을 공급하고 공급을 제한해주는 그런 스위치인데요. 여기서 절삭률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냉각작용, 세척작용, 방청작용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선반은 공작물을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서 절삭을 해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속 절삭이에요. 그래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반에서 주로 절삭류가 하는 역할은 냉각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열을 식혀주는 거. 자, 축이 회전을 할 텐데요.
지금 금방 본 게 1260이다 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330은 1분당 330바퀴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는 1분당 620번 회전을 한다고 보면 되고 그 밑에는 1분당 150번 회전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숫자가 클수록 주축이 회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고 숫자가 작을수록 주축이 회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거죠. 선반 가공의 기본적인 절삭 작용을 보여주겠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선반이라는 거는 주축을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공구대를 왕복대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사과 껍데기 깎듯이 공작물을 절삭하는 것을 선반 가공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선반 가공의 기본적인 절삭에 대한 영상이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 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 주축이 회전을 하고 주축에 설치해 놓은 척이라는 게 회전을 하고 그 척에 설치된 공작물이 이렇게 지금 회전을 하고 있고요. 이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공구대에 설치되어 있는 이 절삭날에 해당하는 공구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껍데기 깎이듯이 지금 칩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자, 금방 봤던 것처럼 주축대는 공작물을 회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주축대 자체에는 공작물을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주축대의 앞에 척이라고 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가 주축대 끝에 장착을 합니다. 금방 영상에서 본 것처럼 공작물이 이 척이라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척에 대해서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범용 선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범용 선반입니다. 그 선반이라고 하는 곳에는 연동척과 단동척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대부분. 자, 연동척과 단동척 외에도 마그네틱 척도 있고 유압척도 있고 여러 가지 척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 두 가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긴 거를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게 연동척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단동척입니다. 크게 생긴 모양은 지금 공작물을 여기다 물리죠. 물릴 때 공작물을 받쳐주는 요 하나, 둘, 셋, 요거를 바로 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연동척은 도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고요. 오른쪽에 있는 단동척은 도가 네 개죠. 이렇게. 이게 가장 큰 모양으로 봤을 때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이 자, 연동척 같은 경우에 우리 조를 앞으로 이렇게 쪼을 수도 있고 뒤로 뺄 수도 있어요. 그게 여기 턱 렌치라는 거를 이 부분에다 끼워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조가 앞쪽으로 조여지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조가 뒤로 빠집니다. 그때 연동척 같은 경우에 하나의 조만 조이고 풀어도 요 세 개의 조가 같이 움직여요. 근데 자, 오른쪽에 있는 단동척은 조 하나가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동척은 조가 3개고 단동척은 조가 4개고요. 연동척은 조 3개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고 단동척은 조 4개가 따로따로 움직여요. 자, 여기서 또 그 물리적인 특징은 왼쪽에 있는 연동척은 공작물을 물릴 수 있는 부분, 조가 3개이기 때문에
단동척에 비해서 공작물을 물리는 힘이 조금 떨어집니다. 대신에 단동척은 조가 4개이기 때문에 공작물을 물리는 힘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연동척은 3개가 한꺼번에 조여지기 때문에 별도의 공작물 중심을 맞출 필요가 없는데 오른쪽의 단동척은 조 4개가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공작물을 여기에 설치를 해서 이 주축이 회전을 했을 때 공작물이 조금만 비틀리게 조금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설치가 되게 되면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나 나중에 배울 다이얼 게이지나 서피스 게이지 같은 걸로 딱 공작물을 중심에다 맞춰주는 그런 노력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왕복대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왕복대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왕복대가 이 핸들을 돌렸더니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때 왕복대 위에 설치된 요게 바로 공구대예요. 자, 여기 나사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이 나사 4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공구를 장착을 해요. 근데 이 왕복대가 좌우로 움직이면 그 위에 있는 공구대도 좌우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바이트가 이송을 하게 되고 그 바이트가 공작물을 절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왕복대 전체를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돌리는 걸 돌리게 되면 공구대만 좌우로 이송할 수 있게 돼요. 우리 두 개의 차이점은 둘 다 바이트를 좌우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돌렸던 것은 한 바퀴를 돌리면 20mm가 이동을 하는데요. 지금 돌리는 것은 한 바퀴 돌렸을 때 4mm 정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마지막에 정삭 가공을 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쓰는 게 더 정확하게 가공을 하기는 쉽습니다. 실습을 할 때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바로 심압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심압대는 우리 공작물의 한쪽 끝을 주축에 있는 척에 물린다고 하면 반대쪽을 받쳐주는 게 심압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보겠지만 드릴 같은 그런 공구로 우리가 공작물의 중간에 구멍도 뚫어줄 수 있는데요. 그 드릴 같은 공구를 장착하는 데도 이 심압대를 사용을 합니다. 심압대로 공작물의 한쪽 끝을 지지해주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 공작물이 있죠. 공작물을 정확히 여기다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하면서 위아래로 흔들흔들 거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덕밀하고 표면이 예쁜 그런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중앙에는 심압 고정 센터로 이제 얘를 받쳐주기 전에 얘가 정확한 중심에 공작물을 받쳐주기 위해서 센터 구멍이라는 걸 살짝 뚫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이 고정 센터라는 센터가 이 공작물의 딱 중심에 들어맞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입니다. 베드는 선반의 몸체라고 보면 돼요. 몸뚱이. 이 베드라는 것에 주축대, 심압대, 왕복대가 다 받쳐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가. 그래서 베드는 엄청난 강성이 요구됩니다. 자, 그리고 주축대가 회전을 하고 그다음에 공구대에 공구가 설치된 상태에서 절삭작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강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쇳덩어리를 깎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들겠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다 회전까지 하기 때문에 이 절삭할 때 엄청 큰 힘이 발생을 해요. 비틀림 작용이랑 굽힘 작용과 같은 저항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는 엄청난 강성 그리고 진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덕밀도가 요구가 됩니다. 되게 중요한 몸체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선반이라는 것은 먼저 공작물을 주축대에 고정을 시키고 회전을 시키고 그리고 왕복대 위에 있는 공구대에 공구를 설치를 한 상태에서 공작물을 회전시키고 공구를 이송시켜서 절삭을 하는 그런 공작기계가 선반 기계였고요. 여기서 공작물을 고정시켜 회전운동의 역할을 하는 게 주축대였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및 기타 공구를 부착한 공구대를 좌우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 게 왕복대였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의 한쪽 끝을 지지하거나 공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심압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반의 몸체로서 절삭 능력의 기초가 되는 베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복대는 좌우로 이송을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설치된 공구대는 좌우 그리고 앞뒤로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이 공구대에는 공구를 설치를 하게 되고 오늘 봤던 거는 못따기 바이트랑 홈 바이트라는 거 설치되어 있는 거 봤어요. 그리고 주축대에는 바로 공작물을 우리가 물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축대의 끝에 척이라고 하는 공작물을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부착을 해놨어요. 그 턱에는 크게 연동척과 단동척이 있었습니다. 연동척은 조가 3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3개의 조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가 4개인 단동척이 있었어요. 단동척은 조가 각각 따로 움직여서 중심을 맞추는데 조금 숙련도가 필요하지만 조가 4개이기 때문에 큰 힘으로 공작물을 물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선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선반의 주요 구조인 주축대, 왕복대, 심압대, 베드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